엄마, 저예요. 박진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에서 30살 청년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김순자가 놀랐습니다. 76살이었습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다가갔습니다. 진호에게. 하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20일째였습니다. 진호가 이 가게를 찾은 지 매일 왔습니다. 떡볶이를 사 먹으러.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순자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친어머니를 30년 전에 자신을 팔았던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를 위해 돌진한 아들을 팔았던 어머니와 30년 만에 재회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떡볶이 한 접시에 담긴 모정, 그리고 용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엄마, 저예요. 박진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에서 30살 청년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김순자가 놀랐습니다. 76살이었습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다가갔습니다. 진호에게. 하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20일째였습니다. 진호가 이 가게를 찾은 지 매일 왔습니다. 떡볶이를 사 먹으러.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순자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친어머니를 30년 전에 자신을 팔았던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순자는 46살이었습니다. 남편 박철민은 48살이었습니다. 아이가 넷이었습니다. 큰딸 박미선 13살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박민수 11살이었습니다. 셋째 딸 박지영 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박진호. 돌이 막 지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매우. 철민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었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가족 5명이 살기에 부족했습니다. 순자도 일했습니다. 청소 일이었습니다. 남의 집을 하루에 2집씩.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 저녁에 모였습니다. 5명이 작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된장찌개를, 가끔은 고기도.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철민이 농담했습니다. 순자가 웃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호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45살이었습니다. 늦둥이였습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아들이었으니까. 둘째 아들, 철민이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 안아줬습니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입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순자는 더 일했습니다. 청소 일을 새 집으로 늘렸습니다. 철민도 야근을 했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진호가 돌이 됐습니다. 작은 잔치를 했습니다. 떡을 샀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미선이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지영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그 후 일주일이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철민이 출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다녀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저녁에 봐요. 저녁이었습니다. 철민이 안 왔습니다. 6시가 지났습니다. 7시도, 8시도,
순자가 전화했습니다. 공장에. 여보세요. 박철민 씨 계세요?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아, 철민이요? 오후에 나갔는데요. 집에 안 왔어요?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어디 갔을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9시가 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가 열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분 박철민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어디 병원이에요? 경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순자는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안 돼, 안 돼, 울었습니다. 경찰이 부축했습니다. 미선이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보고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울었습니다. 철민이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즉사였습니다. 48배 나이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명, 공장 동료들, 이웃들, 순자는 울었습니다. 3일 내내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진호는 아기였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화장했습니다. 낙골당에 모셨습니다. 작은 곳에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어떻게 살지.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빚을 갚았습니다. 2천만 원을. 철민이 진 빚이었습니다. 카드빚, 대출, 남은 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0달이면 끝이었습니다. 그 후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살았습니다. 순자는 일을 늘렸습니다. 청소를 내 집으로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었습니다.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생활비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이가 넷이었습니다. 밥값, 학비, 교통비, 옷가, 병원비 모두 합치면 2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5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빠르게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이 바닥났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어떡하지? 빚을 졌습니다. 친척에게, 이웃에게 100만 원씩, 20만 원씩 빌렸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선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일할게요. 동생들 키워야죠. 순자가 울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하지만 미선이 고집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어요. 제가 도울게요. 14살이었습니다. 미선이 중학교 2학년 그만뒀습니다.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전자제품 만드는 곳. 미성년자였지만 받아줬습니다. 월급이 6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안했습니다. 딸에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2돌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47살이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미선이 일했습니다. 순자도 일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빚이 늘었습니다. 500만 원이 됐습니다.
어느 날 순잔의 집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보였습니다. 김순자 씨 댁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강수라고 합니다. 한남동에 사시는 최 사장님 집사입니다.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최 사장님이요? 누구시죠? 강수가 설명했습니다. 강북 한남동에서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죠? 부자이십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저희 집을? 강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장님께 아들이 없으십니다. 딸만 둘이 계시죠.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댁 막내 아들을 입양하고 싶으십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들을 달라고요? 강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들어만 보세요. 강수가 계속했습니다.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요. 대학도 보내드리고 사업도 물려주실 겁니다. 평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수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 넷을 키우기 힘드시잖아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강수가 계속했습니다. 보상도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을요. 빚도 갚으시고 다른 자녀들도 키우실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빚을 갚고도 4,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부잣집에서 자라면 좋은 교육받고 좋은 사람 되잖아요. 강수가 설득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순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계속 진호를 보낼까? 아니면 키울까? 진호를 봤습니다. 두 돌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웃었습니다. 엄마를 보며 엄마 불렀습니다. 순자는 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내? 하지만 현실을 봤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민수와 지영도 곧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진호까지 키우면 4명 다 망할 수 있었습니다.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선아, 엄마가 진호를 부잣집에 보내면 어떨까? 미선이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미선이 울었습니다. 진호를 팔아요? 안 돼요, 엄마. 순자도 울었습니다. 엄마도 싫어. 하지만 너희들 살려야 해. 진호도 부잣집 가면 잘 살 수 있어. 미선이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동생인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괴로워. 하지만 방법이 없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결정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강수가 왔습니다. 사흘 후 차를 가지고 큰 차였습니다. 검정색. 순자가 진호를 안고 나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선이 울었습니다. 진호야, 잘 가. 만졌습니다. 동생 손을.
민수도 울었습니다. 동생아, 지영이 울었습니다. 오빠, 순자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호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용서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진호는 웃었습니다. 몰랐으니까. 무슨 일인지 엄마 품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불렀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가 받았습니다. 진호를 잘 키우겠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순자가 봤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것을, 멀어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울었습니다. 크게, 진호야, 미안해, 미안해.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함께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5천만 원이 순자는 받습니다. 통장을 울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 값이구나. 박진호는 최진호가 됐습니다. 최민석과 강은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양아들이 하지만 몰랐습니다. 입양됐다는 것을 부모님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한남동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넓었습니다. 방도 넓었습니다. 진호만의 방이 장난감이 많았습니다. 원하는 건 다 샀습니다. 유치원에 갔습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어를 배웠습니다. 피아노도 배웠습니다. 태권도도 했습니다. 수영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사립이었습니다. 비쌌습니다. 학비가 1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이 많았으니까 진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자주 민석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했어. 은주도 기뻐했습니다. 진호 최고야. 중학교에 갔습니다. 역시 사립이었습니다. 좋은 학교였습니다.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여러 번 영어도 잘했습니다. 수학도 잘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특목고였습니다. 외고였습니다. 영어에 특화된 진호가 영어를 좋아했으니까 성적이 좋았습니다. 계속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대였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점이 좋았습니다. 성격도 좋았습니다. 착했습니다. 예의 바랐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고아원에, 양로원에 민석과 은주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민석이 말했습니다.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 키웠죠. 하지만 비밀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입양하라는 것, 민석과 은주만 아는, 언젠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뤘습니다. 계속 때가 되면,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진호는 27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였습니다. 한남동 건물 7채를 관리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엄청났습니다. 한 달에 2억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24억 원이었습니다. 진호는 일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언젠가 물려받을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가르쳤습니다. 꼼꼼하게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에서 민석이 외출했습니다. 잠깐 진호 혼자 있었습니다.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찾으려고 그때 봤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개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열었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입양 계약서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상했습니다. 누구를 입양했지? 읽었습니다. 입양아 박진호 생년월일 1994년 3월 15일. 진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진호.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최진호가 되기 전 친모 김순자 친부 박철민 사망. 진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입양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 입양됐어? 엄마 아빠가 친부모가 아니야? 계속 읽었습니다. 입양 날짜 1995년 5월 10일 입양 당시 나이 14개월. 보상금도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진호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돈을 주고 샀어? 나를? 서류를 덮었습니다. 빠르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캐비닛을 닫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의자에 숨을 골랐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내가 입양아인 걸 알면 날 버릴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호가 저녁이었습니다. 민석과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왔구나. 은주가 웃었습니다. 저녁 먹자. 진호는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네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분들이 친부모가 아니라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진호야,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안 고파서요. 방으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침대에 생각했습니다. 계속 왜 말 안 해줬을까? 왜 숨겼을까? 화가 났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언제 말해야 할지 몰랐을 거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회사에 갔습니다. 일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잤습니다.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친부모는 누구지? 왜 날 보냈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김순자, 친어머니 이름, 박철민, 친아버지 이름, 죽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찾고 싶었습니다. 친부모를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양부모가 알면 어떡하지? 실망할까? 버릴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도 혼자 감당했습니다. 진호는 30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양부모는 몰랐습니다. 진호가 알고 있다는 것을.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어느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계속 잠을 많이 자도 숨이 찼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웠습니다. 자주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CT.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최진호 씨 신장이 안 좋습니다. 만성 신부전입니다. 진호가 놀랐습니다. 신부전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상의 20%밖에 안 됩니다.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진호는 충격받았습니다. 투석이요? 제가 왜? 의사가 계속했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전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약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악화되면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호는 무서웠습니다. 30살의 신부전이라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민석과 은주가 놀랐습니다. 뭐? 신부전? 은주가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에 갔습니다. 셋이 함께 의사를 만났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쓸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악화됐습니다. 진호의 신장이 기능이 10%로 떨어졌습니다.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습니다. 기계에 연결됐습니다. 4시간씩 힘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진호가 물었습니다. 이식이요? 어떻게 하나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제일 좋아요. 혈액형과 조직형이 맞아야 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제 거 쓰세요. 은주도 말했습니다. 저도 검사해 보세요. 검사했습니다. 둘 다. 하지만 안 맞았습니다. 민석은 혈액형이 달랐습니다. 은주는 조직형이 안 맞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민석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밀렸습니다. 수백 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2년 이상 걸릴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 결심했습니다. 진호에게 말하기로, 입양 사실을, 그리고 친부모를 찾기로. 친부모에게 자식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다고. 그들이 기증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이 진호를 불렀습니다. 은주도 함께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진호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진호가 봤습니다. 아버지를. 네, 아버지. 민석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진호는 놀란 척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입양한 것, 내가 돌이 지났을 때 친부모 이름, 형제들이 있다는 것. 진호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은주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진호야. 말했어야 하는데 때를 놓쳤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안아줬습니다. 은주를. 민석이 계속했습니다. 진호야, 지금 내 신장 때문에 친부모를 찾아야 할 것 같아. 형제들이 있으니까 혹시 기증할 수 있을 거야. 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잠깐.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찾아봐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화나지 않아?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부모님이에요. 키워주셨잖아요. 사랑해주셨잖아요. 민석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호 앞에서 고마워, 아들.
안아줬습니다. 진호를 다음 날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부모를 민석이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싼 탐정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김순자를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충청도였습니다. 작은 도시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형제들도 찾았습니다. 박미선 누나였습니다. 44살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서울에 살았습니다. 박민수 형이었습니다. 42이었습니다. 역시 결혼했습니다. 대전에 살았습니다. 박지영 누나였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부산에 살았습니다. 민석이 진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찾았어. 어머니는 떡볶이 장사를 하고 계셔. 형제들도 다 잘 살고 있어. 진호는 복잡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찾았다는 것에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만날 생각을 하니 어떻게 말하지? 신장 달라고? 진호는 결정했습니다. 혼자 가기로, 먼저 어머니를 보기로. 민석이 반대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하지만 진호가 고집했습니다. 혼자 가고 싶어요. 먼저 보고 싶어요. 차를 몰았습니다. 충청도로 3시간 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쉬웠습니다. 작은 동네였으니까 학교 앞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순잔의 떡볶이 간판이 보였습니다. 진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포장마차를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대쯤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먹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분이 엄마야? 친엄마? 내렸습니다. 차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포장마차로 가까이 갔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얼굴에 손도 거칠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힘들게 사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봤습니다. 진호를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시겠어요? 웃었습니다. 따뜻하게 진호는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네, 주세요. 앉았습니다. 작은 의자에 할머니가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한 접시 내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호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떡볶이를 맛있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매콤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게 이게 엄마 손맛이구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는 보고 또 봤습니다. 할머니를, 얼굴을, 눈을, 코를, 입을 자신과 닮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떡볶이를 다 먹었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려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차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엄마, 저예요. 진호예요. 다음 날도 갔습니다. 진호가 떡볶이를 사 먹으러 할머니가 기억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네요. 웃었습니다.
진호도 웃었습니다. 네, 맛있어서 또 왔어요. 앉았습니다. 또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할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조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네, 일이 있어서요. 3일째도 갔습니다. 4일째도, 5일째도 매일 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오후 4시쯤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친해졌습니다. 진호아, 손님 요즘 매일 오시네요. 네, 떡볶이가 맛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저도 손님 보면 기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 혼자 사세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자식은 없으세요? 순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있어요. 셋이요. 딸 둘에 아들 하나.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진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셋이라고? 나는 세지도 않으시나? 물었습니다. 자주 보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쁘니까. 명절에 한 번씩 와요. 진호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면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애들 짐 되기 싫어서요. 제가 벌어서 제가 살아야죠. 진호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단하세요, 할머니. 순자가 웃었습니다. 뭐가요? 그냥 사는 거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매일 왔습니다. 빠지지 않고 순자가 좋아했습니다. 손님 오면 기분이 좋아요. 말동무가 되어주니까 진호도 좋았습니다. 저도 좋아요. 할머니 떡볶이도 맛있고 이야기도 재밌어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둘은 순자가 살아온 이야기, 어렵게 자식 셋을 키운 것, 남편이 일찍 죽은 것, 청소 일을 한 것,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것,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아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팔았던 아들. 진호는 알았습니다. 일부러 숨기는 것을. 너무 아픈 기억이니까. 15일째였습니다. 진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는 일 있으세요? 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있죠. 많죠. 하지만 말하기 싫어요. 진호가 더 물었습니다. 왜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하면 또 아파요. 그냥 잊고 살고 싶어요. 진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판 것, 평생 후회하며 산 것, 가슴이 아팠습니다. 18일째였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진호가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큰 우산. 할머니, 이거 쓰세요. 집에 갈 때. 순자가 놀랐습니다. 어머, 이거 비싼 건데. 진호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물이에요. 순자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손님. 아니, 이름이 뭐예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진호예요. 최진호. 순자가 반복했습니다. 진호. 좋은 이름이네요. 진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호라는 이름. 엄마가 지어주신 건가? 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호가 또 왔습니다. 평소처럼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순자가 끓였습니다. 내줬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들. 편했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었습니다. 진호가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공짜예요. 진호가 놀랐습니다. 왜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호 씨, 20일 동안 매일 와줘서 고마워요. 진호 씨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제 아들 같아요. 진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들 하나를 보냈거든요. 돌도 안 된 아기였어요.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의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진호 씨 나이쯤 됐을 거예요. 30쯤. 진호 씨 보면 그 아이 생각이 나요.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날 원망할까? 진호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으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놀랐습니다. 진호 씨, 왜 그래요? 다가갔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울면서, 엄마, 저예요. 진호예요. 엄마가 보낸 아들, 저예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저, 박진호예요.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가 30년 전에 보낸.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주저앉았습니다. 진호 앞에 만졌습니다. 진호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진짜 내 아들이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순자가 안았습니다. 진호를 세게. 진호야, 진호야, 울었습니다. 크게.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진호도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처음으로 30년 만에.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울었습니다. 둘 다. 오래. 주변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상하게.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둘에게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둘은 진정했습니다. 조금 앉았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 마주봤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진호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순자가 만졌습니다. 진호 손을. 어떻게 날 찾았어?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잣집에 입양된 것, 잘 자란 것, 3년 전에 입양 사실을 안 것, 병에 걸린 것, 어머니를 찾은 것, 20일 동안 매일 온 것. 순자는 울었습니다. 계속.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진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나머지 가족 살려야 했으니까. 순자가 더 울었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진호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엄마 덕분에 저 잘 컸어요. 좋은 부모님 만났어요. 행복했어요. 순자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하려고 했습니다. 신장 이야기를. 기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차마. 어떻게 말해? 30년 만에 만났는데 신장 달라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형제들 알아?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엄마만 먼저 보고 싶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들이랑 오빠 있어. 미선이, 민수, 지영이. 다들 너 보고 싶어 할 거야. 진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순자가 연락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선에게, 민수에게, 지영이에게 모두 모여 중요한 일이 있어 만났습니다. 순자네 집에서 작은 집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5명이 모였습니다. 순자, 미선, 민수, 지영, 그리고 진호. 순자가 소개했습니다. 얘가 진호야. 너희 막내 동생. 미선이 놀랐습니다. 뭐, 진호? 민수도 놀랐습니다. 동생? 우리 팔았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호가 우릴 찾아왔어. 눈물이 났습니다. 지영이 울었습니다. 진호야. 진호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진호예요. 아니, 최진호예요.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안았습니다. 진호를. 동생아, 보고 싶었어? 민수도 안았습니다. 막내야. 지영도 안았습니다. 오빠. 모두 울었습니다. 함께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진호가 어떻게 살았는지,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미선은 교사가 됐습니다. 민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지영은 간호사였습니다. 다들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진호야, 오늘 왜 우릴 찾았어? 진호가 망설였습니다.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은 제가 아파요. 신부전이에요. 신장 이식이 필요해요. 모두 놀랐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신부전?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병의 경과를, 이식이 필요한 이유를. 미선이 말했습니다. 즉시 내 것 써. 검사해봐. 민수도 말했습니다. 나도. 지영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진호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정말.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검사해줘. 늙었지만 쓸 수 있으면 써. 병원에 갔습니다. 5명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형, 조직형.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맞았습니다. 혈액형도, 조직형도.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증 가능합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좋아. 동생 살릴 수 있어. 한 달 후였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민수와 진호 동시에 수술했습니다. 민수의 신장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진호에게 이식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시간 걸렸습니다. 둘 다 회복실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순자, 미선, 지영, 민수 아내, 진호 양부모인 민석과 은주도 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합니다. 모두 안도했습니다. 순자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둘 다. 민수는 빨리 회복했습니다. 진호도. 신장이 잘 작동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진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동생인데. 당연한 거지. 순자가 진호를 안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진호도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진호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회복했습니다.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진호에게 친어머니, 친형제들, 조카들까지 매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순자네 집에서 또는 진호네 집에서 민석과 은주도 함께 했습니다. 두 가족이 합쳐졌습니다. 순자가 민석과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진호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것을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행복했습니다. 진호 덕분에 은주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순자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는 행복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은주, 그리고 순자, 두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민석, 그리고 하늘에 계신 철민,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미선, 민수, 지영, 완전했습니다. 이제 순자가 떡볶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77이었습니다. 더는 힘들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순자는 진호네 집으로 왔습니다. 한남동 저택이었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방이 많았습니다. 순자만의 방을 줬습니다. 넓었습니다. 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너무 컸으니까. 하지만 적응했습니다. 진호가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에 인사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저녁에도 함께 먹었습니다. 은주도 챙겼습니다. 순자를,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순자가 고마워했습니다. 없어요. 고마워요, 며느리. 민석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계시니까 집이 따뜻해졌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미선, 민수, 지영도 자주 왔습니다. 진호네 집으로 주말마다 모두 모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완전히 평생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진호를 판 것, 하지만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진호가 용서했으니까, 이해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어느 날 순자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진호가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내가 잘 컸으니까. 건강하니까. 착하니까. 엄마를 용서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진호가 안아줬습니다. 엄마, 저도 행복해요. 엄마 만나서. 순자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진호는 32살이 됐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신장도 잘 작동했습니다. 회사 일도 잘했습니다. 언젠가 물려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결혼식에 두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민석, 은주, 순자, 미선, 민수, 지영 모두 축하했습니다.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최철민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순자가 울었습니다. 기뻐서 철민이, 우리 손주, 진호는 생각했습니다. 가끔 만약 엄마가 날 안 팔았다면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교육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양부모님이 날 안 입양했다면 고아원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가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만약 병이 안 걸렸다면 친가족을 못 찾았을 것입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통도, 이별도, 병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진호는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순자에게, 키워주신 민석과 은주에게, 신장을 준 민수에게, 사랑해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복했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계를 위해 돌진한 아들을 팔았던 어머니와 30년 만에 재회한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에 담긴 모정, 그리고 용서와 화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가족의 용서의 힘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